네, 안녕하십니까. 남기성입니다. 오늘은 호찌민 콤플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찌민 콤플렉스는 그 호치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이 모여져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호치민 콤플렉스는 가보면 호치민은 사실 유언에서 자기 시신을 화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오쩌둥이나 레닌이나 스탈린이 다 방부 처리되고 시신이 보존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호찌민의 유언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방부 처리를 해서 모셔놓은 호찌민 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945년 호찌민이 일본 패망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바딘광장, 그리고 또 그가 관저인 주석궁, 그리고 호찌민이 거주를 했던 관저, 그리고 목고사원 호찌민 박물관까지 이렇게 쭉 모아놓어져 있는 곳이 이 호찌민 콤플렉스입니다. 호찌민 콤플렉스입니다. 사실 호찌민 콤플렉스를 보러 가시기 전에 호찌민은 대체 어떤 분이셨나, 다들 대부분 이름은 다들 듣고 계셨죠. 다들 이름은 듣고 계시지만 대체 어떤 분이셨나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사실 호찌민은 1911년부터 그 선원생활을 시작을 하죠. 선원생활을 시작을 해서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무대로 혁명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혁명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경찰이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쓰지를 않고 항상 이름 자체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1940년도에 호찌민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호찌민이라는 이름은 1940년대부터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호찌민은 1930년에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을 했죠. 베트남 결성했고 2차 대전 일본의 패망과 함께 북하노이를 결성을 하고 1945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딘광장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북과 남이 협업한 그 정치적 이슈 차이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사실 베트남은 사실 남북 전쟁까지, 베트남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69년 호찌민은 심장병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1969년. 그 이후 베트남은 또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죠. 사실은 베트남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찌민의 검소한 생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호찌민 콤플렉스를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호찌민 콤플렉스를 가시려고 그러시면 호암kiem 호수 쪽에서 택시를 타시든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시면 한 6만 원 이상, 그러니까 저희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이상, 4,000원 가까이 이렇게 요즘에 나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시고 가시고 싶으시면 사실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 그 여행의 짜릿한 묘미죠. 정말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인데, 호암kiem 호수에서 09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그 운전대 앞에 보면 팻말에 BH-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BH-2번. 그걸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모르시겠거든 돈을 내시면서 호찌민 그 표를 내시면서 호찌민 콤플렉스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기사분께서 호찌민 콤플렉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내방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세어보시다가 한 5정류장째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찌민 콤플렉스는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바딘 광장이 나오죠. 바딘 광장이 나옵니다. 사실 바딘 광장 같은 경우에는 1945년 호찌민이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바딘 광장의 입구에부터 시작을 보시면 초록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줄비하게 늘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바딘 광장 바로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호찌민 묘가 있습니다. 사실 호찌민 묘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회주의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이런 분들의 시신 자체가 안치되어 있는 걸 받아서 호찌민 묘도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안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2번, 하루에 한 번 정도 12월에서 2월 사이 한 2, 3개월 정도는 재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넘어갔다 오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 겨울 기간 동안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호찌민 묘 안에 들어가면 사진 촬영?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반바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찌민 묘 들어가실 수 있고, 이 호찌민 묘, 바딘 광장 호찌민 묘사에 보시게 되면 노란 줄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주에 있는 근위병들이 호루라기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찌민 묘 그렇게 보시고. 호찌민 묘를 왼쪽으로 해서 쭉 오른쪽으로 하시게 됩니다. 주석궁. 그리고 또 호찌민이 거주를 했던 관저가 나옵니다. 주석궁 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이제 노란색의 형태의 외벽에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그 주석궁을 지나서 보시게 되면 차가 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는 구소련과 프랑스에서 보내준 차입니다. 그래서 차가 또 전시되어져 있고, 이 회의실 쪽에 보시게 되면 레닌이라든지 그렇게 또 사진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숫길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시고 멀리서 보시더라도 좀 검소하게 되어져 있는 나무집 형태가 있어요. 1층에는 아무도 없고 나무 기둥만 있고 탁자 있고 의자 있고, 2층에 올라가 보시게 되면 모자, 의자 이런 게 아주 검소하게 있어요. 여기가 호찌민이 1959년부터 64년까지 한 4, 5년 동안 거주를 했던 관저입니다.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했었는지는 그 호찌민 관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哪位您看出来？等一下上课的时候，小的送一笔冰水啊，送冰水，好不好？最少什么的，三台小就都最少东西。收吧。자, 그 길을 따라서 쭉 나오시다 보시면 목꽃 사원이 있습니다. 목꽃 사원. 목꽃 사원은 모선 하나라는 뜻이고요. 꽃은 베트남으로 기둥이나 하나 기둥. 기둥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원주탑 형태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 사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원은 리왕조 2대 왕조였던 태종이 저녁에 꿈을 꾸죠.
근데 부처님이 예쁜 아기를 안겨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사원을 만드는데 멀리서 보시게 되면 마치 연꽃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복을 기원,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목꽃 사원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자, 이제 목구사원을 빠져나오십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호찌민 박물관이 나옵니다.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 구소련의 지원 아래 만들어졌고요. 1층에는 회의장소,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베트남의 근현대사의 역사가 뭉쳐져 있는 전시실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호찌민 동상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호찌민이 어릴 때부터 역사의 산 현실 호치민이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치민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호치민 컴플렉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호치민 컴플렉스를 한 바퀴 다 보시는데도 거의 반나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베트남 여행지의 가장 관광지 1번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곳 호치민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치민 컴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행운 가득하신 기쁨의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